추가 달린 이 시가 1.9예요. 1.9니까 어디까지 달리냐? 요 모가지 밑에까지 달려있거든. 요 밑에까지. 그럼 순이 못 나갔으면 못 나갔지 고추가 안 열질 않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달린 고추가 이게 엄청나게 달려있거든요. 왜? 이게 달려도 여기서 모가지 끝까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 끝까지. 근데 일반 농가 가면 요 끝에 가면 안 달려요. 그럼 여기 꼽히고 또 달리고 있다. 왜? 이 시값을 맞춰놨어요. 비료량을. 지금 요게 야간에 그 맹물 시비합니까? 예. 야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2번, 저녁 때 1번, 아침에 1번. 그럼 지금 여기 이제는 저 며칠 돌렸지? 지금요? 예. 돌린 지가 거진 한 10일? 예.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 예. 10일 되고 나서 이제 벌레 날라 나옵니까, 나비? 나비는 낮에는 오죠. 낮에는 오는데 저녁에는 나방 출현율이, 나방 자체가 출현율이 현저히 적어졌어요. 이제 초창기보다 현저히 줄어들었고, 대개 보면 저녁에 후레쉬를 비춰보면 대개 보면 하루살이 정도가 지금 많이 날아다니는 상태가 보이고요. 나방이 실제로 이 안에서 날아가는 숫자가 이제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도 텐트 다 나갑니다, 거의 다. 여기 물 뿌리면 무조건 다 날아가요. 그 일반 농가는 지금쯤 담배 나방의 실패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네. 농약 방제는 지금 며칠 만에 하고 있지? 농약 방제는 안 했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살충제 문제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맹물 시비해서 살충제도 해본다 하는 시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탄저병 약은? 초창기에 이거 터널을 벗겼을 때, 예. 그때 이제 진딧물하고 응애 뭐 하여튼 살충제는 그때 2번 정도 했어요. 2번 정도 터널을 벗겼을 때. 그래 지금 오늘이 2026년도 6월 네. 21일인데 예. 오전인데 이 맹장님 이게 고추에 현재까지 안 한 상태예요. 안에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예, 살균제는 뭐 육묘서부터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고요. 예. 살균제는 육묘서부터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고, 살충제만 그때 터널 벗기고 나서 이제 그 물 시설이 지금 미세살수 장치가 안 됐을 때 그때 하기 위해서 그때 약을 살포를 했죠. 예. 요게 저녁 몇 시부터 뿌립니까? 몇 시에 몇 분? 저녁에 8시, 요새 같은 경우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 예. 어두워지는 시기가 8시 곧 전후거든요. 예. 저는 그때 뿌리는데, 그때 뿌리는 게 뭐 한 5분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한 20분 정도 뿌립니다. 저녁에 20분. 아침에 20분 정도, 저녁에 20분 정도 뿌리면 이제 지금 현재 미세살수 장치가 뿌리면서 이 위에만 젖는 게 아니라 이 하부 밑에까지 물이 떨어져서 거의가 다 젖는 상태가 돼요. 흠뻑 전다 그냥. 예, 그리고 아침에는 그 시간을 딱 짧게 합니다. 해서 한 7분 정도. 7분에. 예, 7분만 해줘도 이제, 왜냐면 여기에서 혹시나 모를 요 새순에서 여백이 생긴 거 씻어주는 그런 정도로만 해줍니다. 지금 다니면 뭐 벌레 먹은 거 떨어진 거 있습니까? 여기 이 밭은 전혀 거의 잘 구경을 못 하는데 저 윗밭에서 좀 가 쪽으로다가 조금 보입니다, 거기. 예. 예. 그럼 이거 김사장 이거 시스템은 어때요? 지금 현재? 뭐 살수 우리 그 미세 살수장 시스템은? 가장 저렴하면서 예. 가장 효율적으로 예.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 용도에는 원래는 안 맞는 건데 활용을 잘 하신 거죠. 맞죠? 이게 노지니까 적당히 입도도 있어야 되고 균일하게 날아가 줘야 되고, 또 물량이 또 너무 많다고 한꺼번에 많다고 센 게 날아간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거 100리터짜리 시간당 100리터짜리 스프링클러 노즐, 이제 요거보다 좀 더 미세하게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만 하시면은 뭐 가장 완벽하다고 보죠. 뭐 가격 저렴하죠. 뭐 잘 안 막히죠. 이거 자체가 잘 안 막히고, 네, 균일하니까. 아마 이거 가지고 비료 뭐 액비 정도는 충분히 살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뿌려보니까 4톤에다 아니야 2톤에다 이제 약을 한다고, 방제한다고 가상을 하고 뿌려봤어요. 그러면 뿌려봤더니 이제 2톤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2톤에다 물을 탔잖아요. 그 약을 이제 다 탔다고 가상을 하고
이쪽에 700평, 저쪽에 700평 그러니까 반씩 나누면은 1톤씩 뿌린다고 가상을 했어요. 1톤 뿌려지는데 시간이 약 3분 50초 정도 걸립니다. 그 이제 3분 50초 정도 돌리면은 그 약액이 딱 1톤 정도가 다 나와요. 근데 그때 그 3분 50초 뿌리면은 이 위에는 싹 젖은 상태가 돼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밑에 하부 부분에 예. 잎에 가려졌던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약액이 안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 뿌릴 때는 실질적으로는 바람이 약간 이렇게 살짝 불어줄 때, 그렇죠. 그때 뿌리면 오히려 이 미세살수 장치는 효과를 더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바람이 불 때 되면은 뿌려지면서 옆으로 다 날아가서 다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행적인 방제를 봤을 때 여기에 1톤 물량 같으면 엄청난 물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700평에. 예,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물량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엄청난 물량이 왜 그래 들어가는 지금 모다 압력이 엄청 너무 세다는 거죠. 너무 세니까 너무 과하게 날아가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 또 이제 그 가능하면 압력을 2kg 정도, 2kg, 2.5kg 그 압력을 현재 압력 예. 조종 장치를 달아가지고 예.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그 모터보다 위치가 얕잖아요. 예. 또 저쪽 하는 더 높잖아요. 여기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압력 차이가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행착오 겪은 게 압력을 그대로 주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공기압이 다 밀고 내려오면 이게 이 노즐이 빠져버려요. 노즐이 빠질 정도로 엄청난 압력. 이게 그걸 재보니까 저기서 나오는 게 3바가 걸렸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 압력 조정기를 좀 달아서 지금 현재는 2.5바로 조정을 해서 돌리니까 그것은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끝에 네. 압력이 나오는 그 끝에다가 체크 밸브를 달아줘야 돼요. 체크 밸브를 달아줘야만이 에어가 끝으로 빠져버리고 그럼 찌꺼기도 안에 있던 게 빠져나가 버리고 그거 한데 모다 압력 샜는 거를 미는데 일로 바로 날라오면은 얘들이 못 견디죠. 그러니까 항상 배관을 할 때 끝에는 체크 밸브를 달아줘야 됩니다. 달아줘야만이 그게 이제 압이 빨리 빠져버리고 찌꺼기도 끝으로 빠져버리고 그 끝에서 차가지고 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없죠. 그러고 이제 모든 이 스프링클러 요거는 압력이 원래는 2kg에 맞춰놨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2kg보다는 2.5kg가 써보면 더 미세하게 날아가. 근데 이게 이제 2.5가 넘어가 버리면은 얘한테는 오버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배관을 하실 때는 끝에 이제 체크 밸브 해주시고, 그 아까 이제 사장님 이제 배관 안에 들어가는 물, 사실은 저것 때문에 그 피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기 낮에 만약에 비료 물이라든가 들어있다면은 저게 7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저 안에서 번식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항상 가장 낮은 위치에다가 체크 밸브를 달아가지고 반사하고 난 다음에 그걸 회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빼버리든지 그 장치를 하다 안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컴프레셔 가지고 압으로 불어버리면은 약을 방제를 하고 난 다음에 컴프레셔 압으로 밀어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약도 깨끗하게 나오고 이제 뭐 다시 물을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배관도 청소되고 이제 효율도 훨씬 좋아지죠. 그리고 컴프레셔도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거로 해가지고 압력으로 밀어버리면은 의잔한 걸 뭐 이 정도 평수는 뭐 일반 우리 그 하는 요 5마력짜리 작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여기는 충분히 그거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장치를 저기에 연동을 해서 예, 거기다 설치하면 배관을 됩니다. 하나 해놨다가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컴프레셔가 열리면서 예. 뭐 한 5분 정도 돌려버리면은 배관 안에 압을 다 물을 다 밀어내 버리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 안에 배관 안에는 그 가장 낮은데 체크 밸브를 달아가지고 다 방제를 하고 물이 됐든 비료가 됐든 배관 안에는 최소한 잔류 안 하게 빼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고려를 해볼 사항이죠.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압력을 그 저 하이드로 밸브를 달아버리면은 이 높낮이 있더라도 쥐가 이제 압력을 조절해 주니까 지금 현재 2.5바로 다 예, 설치돼서 예, 그거는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제 예. 노즐 자체도 상관이 없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여튼 간에 저희는 좀 물량이 좀 많은 걸 선택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압력이 더 세야 셌을 때 그 퍼지는 각도가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요게 보니까 제가 삼상 2마력짜리로 기준했을 때 요게 150개에서 200개 200개까지 하면은 물이 안 가고 가장 그 균일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여기는 100여 개가 들어갔고요. 저기는 이제 저기하고 그 앞에 거 그 조그만 거 시운전한 거 그거하고 같이 하니까 한 136개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여기로 봤을 때 저 펌프가 너무 큰 거죠. 아, 그치. 예, 펌프 여기.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저는 이제 이거 고추밭만 본 게 아니라 배추밭에 관수까지도 계산을 했거든요. 관수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게 어느 정도의 압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도록이면 이 쿨러 자체를 많이 돌릴 수 있게 한 1000평까지도 돌릴 수 있게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지금 모터를 선정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규모에 맞춰가지고 그거는 뭐 조절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한 방에 다 하락하면은 이게 무리가 많이 가. 근데 요새는 이제 전자밸브가 워낙 가격이 사고 잘 나오니까 구역을 반을 나눠버리면은 1000평도 500평을 나눠버리면은 펌프 용량도 작아도 되고 내가 자동으로 제어하기 편한데 1000평을 한꺼번에 다 주려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용량도 커져야 되고 전기도 많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배관도 이거 커져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 버리죠.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좀 잘 설계를 하면 왜 그러면 이거 뭐 설치하는 건 힘든데 나 철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설치 철거 그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지산에 지금 배관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16mm 그냥 PVC 이게 파이프거든요. 이게 하우스 안에 원래가 설치됐던 건데 이걸 재활용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연결해서 연결대로 그냥 뭐 불에다 구워가지고 연결해서 쓰고 16mm 가지고도 이게 미세에서 할 수 있게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 16mm 쏘가면서 버리면은 아니면은 보통 예. 25mm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근데 25mm 쓰면은 그 안에 자체 물량하고 하면 비용하고 그게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드니까 그 16mm 수도관을 쓰면은 100m 해가지고 100m 해봐야 이거 요 강 2.5m에 하나씩 해봐야 100m 50개 들어가거든 한 줄에. 그 50개 양쪽 7m 기준 잡아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게 적게 들어가고 그 이 칸수를 사실은 이 하나 없애도 이 줄을 하나 없애도 충분히 커버가 되죠. 예. 이게 안면과 2.5 맞춰주면은 이게 7m가 날아간다고 이게 7m 날아가면은 뭐 한 3m 중복되도록 하면은 뭐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죠. 예. 하여튼간에 하여튼 그 설치하는 문제도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하여튼 비용을 최대한 대로 적게 드리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군대 가면 너무 잘한다고 이거를 진짜 베타핌에 9,000원짜리 예. 갖다가 해놓은 분들이 있어. 아 처음에 그것도 여쭤봤더니 제가 네, 그거 해놓으면은 보기는 좋아. 이게 밑을 안 하는데 다 떠버려. 이게 사버리면은 바람에 약간만 불어버리면은 이게 다 날아가 버려. 정작 여기 안 오고. 근데 지금 이건 선정을 굉장히 잘하신 거고, 아, 그랬어요? 뭐 이렇게 가장 비용 대비 효율로 봤을 때는 가장 잘 하신 겁니다. 대표님은 지금 현재 이 고추 상태에서 뭐 추가로 더 좀 주의 깊게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이 정도 물을 뿌려도 이제 더 끌어올릴 수가 없는 단계에 와 있는데 예. 얘가 성장을 함부로 못하는 거는 밑에 고추가 너무 많이 열어서 그래 이게. 아 지금 현재 예. 제 달린 숫자로 하면은 예. 엄청난 숫자예요. 여기 숫자가 다 달려버렸는데 여기 빼고 그래도 이 모가지까지 붙어 있거든요. 모가지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잎에서 물을 뿌려서 영양을 돌려도 네. 얘가 에너지를 다 못 돌려요. 그러면 새순이 나오려 그러면 비만 오면 나오는데 비가 오도 못 나와. 왜 그러냐면 지금 밑에 달린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 예. 그 과거에는 저 영양이 이제 부족해지면 여기 이제 생장점이 여기 이제 빠지는데 이제 빠지는데 예, 이제 빠지기 예. 시작해요. 너무 많이 열어서 그래. 요 밑에 그 쭉 다 달렸거든 안에까지. 그래서 많이 달려서 이거 빠지는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거 저 장종진 맹장님이 한번 촘을 딱 달리고 나면 한번 조금 이따 달린다 그러지. 예, 맞습니다. 여기 빠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 좀 따야. 근데 여기 아래 잎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상단까지 올릴 에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하엽이 예. 이 시간 맞아도 이게 이제 노화가 된다는 거죠. 예. 예. 왜 그러냐면 이 고추들이 끝이 하나같이 굵다는 거 이게. 이게 끝. 좀
예. 또 문제가 터널을 했을 때 예. 이제 바닥에 이시는 맞췄지만은 예. 연면 시비가 못 하잖아요. 안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조금 연면 시비가 안 된 것이 그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 고추들이 끝이 굵어야 된단 말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따 끝이 다 굵잖아요. 예. 그럼 이게 끝이 굵으면 우리가 끝마름, 예. 칼슘 결핍 안 온다는 거죠. 예. 단단하거든요. 매일 물을 뿌리도. 예. 그러면 위에 있는 얘들도 끝이 살이 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잎에 함수량이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에. 그 지금 더 먹을 공간 여유가 없어. 여기도 그 이식값이라든지 어제 그저께 연면 시비 또 해놔서 또 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린 칼라 연면 시비에 맹물 뿌리 버리면 이게 부족하거든요. 예, 예. 뿌리에서 관주용 그 골드 뿌리 5천하고 요소하고 들어가서 지금 요까지 견디고 있어. 지금 그 예. 밀었고요. 지금 그 지금 대표님 얘기 들어보고 또 관수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여기 지금 여기 끝이 뒤집어졌잖아요. 예, 예. 여기 예, 예. 여기 뒤집어졌어. 요게. 예. 그럼 이제 여기 뒤집어졌단 말은 먹을 만큼 다 먹었어요. 이게 다 먹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식감만 조금 빠지면 더 먹어도 되는데 요게 이제 각기가 달라. 밑에 잎이 얇으면 더 먹어야 되는데 위에 생장점에 잎이 약간 얇거든요. 그거는 자기 성장 부분에 물을 뿌려서 강제적으로 또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잎이 얇아진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이때까지 여기까지 모가지 끝까지 지금 안 달린 건 아니거든. 그리고 이게 보면 방아다리 아래 가지도 몇 개 났거든요. 예, 예. 이거 이제 안 딴 거예요. 하나도 예. 안 딴 거예요. 그럼 방아다리 아래 있는 것까지 합하면 이게 고추가 엄청난 숫자가 달렸거든요. 이 개수가 파악이 안 돼. 이렇게 많이 달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다 끝까지 굵게 만들었는데 간간히 일부 이제 꽃이 피면서 이제 예, 예. 꼬부러진 거, 이거는 꽃에 의해서 꼬부러진 거고 끝이 가늘고 꼬부러진 건 없다는 거죠. 그럼 완벽하게 잘했다는 거죠. 열자마자 이래 끝이 굵다. 그리고 열자마자 이래 바로 굵어진다는 거죠. 그럼 요 모가지 끝까지 열고 있다는 거죠. 여기 그 간주용 골드 뿌리 몇 번 썼습니까? 몇 번 쓴 게 아니라 지금까지 거진 배팅이 8통 들어갔나? 그렇죠. 그 요소만 주우면 이게 못 물고 가. 그 질소 고진력을 가진 골드 뿌리 장종류 맹장 집에 가보면 이게 확실히 다르지. 예. 예, 고추가. 그러니까 그 골드 뿌리하고 요소를 밀고 났을 때 예. 그랬을 때 이시도 물론 좋지만은 또 눈에 띄게 그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뭐 그래 막 선전하고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잎이 요거까지 두껍거든요. 예, 예. 요 두 개만 얇아. 근데 요것도 끝이 두꺼워져 와. 그럼 왜 그러냐면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요 놈이 열자마자 이렇게 끝이 굵어져 버렸어. 예. 요소만 주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굵어지는 속도가. 근데 보통 보면 이게 잎이 쪼글거리거든요. 왜? 여기 쪼글거리는 원인은 밑에 고추가 너무 많이 달려있어 그래. 너무 많이 달려서 그래서 여기에 비료를 더 먹을 수 있나 여유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유를 그 얼마를 앞으로 비료를 더 먹을 수 있느냐. 열매 비료를 2.5 이상 안 나가면 더 예. 먹죠. 2.4가 나가. 2.4요. 예. 그쪽에가 2.4가 나오고 그 점적 호수 밑에기 때문에 2.4 나오면 정량이거든요. 아닌 쪽에 저쪽 반대쪽을 하면 예, 1.9. 거기는 지금 물도 안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예. 예. 관수 그래서 호수 2개 중에서 하나만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를 막았어요. 이게 비료를 얼마나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냐는 거든. 이식값이 공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봤는데. 예. 1.6이에요. 예, 그렇죠. 1.6. 그래서 이제 이쪽 한쪽은 그쪽에 왼쪽 이쪽에는 예. 관수 호스가 들어가서 거기는 골드 뿌리하고 요소가 들어간 1.8. 이쪽에는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렇거나 말았거나 2.4면 여유가 없어. 지금 여유가. 주지 근데 말아요. 이 2.4라도 더 먹을 수는 있다고 보는 거는 이제 요거 한 개 봤거든요. 요거 한 개. 예. 근데 요거 한 개 봤는데 그러면 요런 잎들이 좀 더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뒤집어진 게. 네. 그러면 요 잎들을 자세히 보면
이게 그 힘줄이 노랗거든요. 예, 예. 그럼 생식 기능이 아주 빨리 부여되고 있어. 그러니까요. 예, 예. 여기 아직까지 이게 그러면은 가리가 많다는 게 네, 그렇죠. 예. 가리가. 그 지금 요는 잎들이 보면 힘줄이 노랗다. 힘줄이 노랗단 말은 생식 기능이 아직까지 빠르게 작동하고 있어요. 빠르게. 그래서 너무 지금 며칠 만에 간주라지. 관주요? 예. 관주는 한지 가세요. 요즘 가물잖아요. 날씨가. 아니 가물었는데 그렇게 물을 관주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미세살수기를 계속 돌리니까 예. 어느 정도 함수를 쟀을 때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안 떨어집니다. 그게 조금밖에 별 차이가 안 나니까 거진 드물게 밀어서 하여튼 간에 이거. 예. 지금 상태로라면 네. 이거 고추를 이게 보면 예. 이게 굵고 좌우로 약간 빼딱빼딱해야 돼. 이게 굵고 예. 굵고 빼딱빼딱 이거 나무랄 데가 없어 이거는. 예. 너무 많이 열어서 이게 위에 안 여는 거지. 이게 굵고 빼딱빼딱해야 된다. 마디가. 여기 아래쪽에도 보면 굵고 빼딱빼딱한 거든. 그럼 여기 한 놈이 상했는데 예. 요거는 그 열 때 잘못된 상처라.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질병이 그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 지금 봄에 그 이중턴을 벗길 때 한번 기본 약치고 그때 살충제만 또 한 거예요. 그때 살충제는 안 쓰고요. 그 올해 이거 육모 때부터 지금까지 살균제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렇죠. 이게 황금알 농법 대표 강의하고 나면 그거를 성공시킨 사람만이 맹장이 된다 그랬지. 아 근데 이거 꼭 아직도 성공이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팔아서 돈이 잘 돼야 성공한 지금 겁니다. 요거는 이 붓꽃이 따면 내일 돈 나오거든요. 팔아가지고 예. 돈을 많이 해야 내가 성공한 거지. 남보다 2, 3천 원 더 받고. 아 보기만 좋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 그 지금 현재 보면 더 받아야죠. 잎이 두께가 두꺼워서 예. 나무랄 데가 없다. 아 그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대표님, 예. 이거 하얘 이런 잎이 한 2개씩 발견된 것은 뭐가 때문에요? 너무 많이 열어가 계산이 안 되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화순서 농사 지면서 예. 그거는 하엽이 이제 이제 이렇게 한두 개씩 잎이. 낙엽이 잡히는 돼서 거는 여기는 이렇게 많이 열어도 안 잡힌다. 예. 왜 안 잡히느냐? 여기는 그 관지원 골드뿌리 5천을 같이 쓰고 있어요. 예. 예, 그걸 쓰면 질소 고정력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는 요 모가지까지 달려 있고 마디가 굵잖아요. 예. 요 끝까지 달려 있죠. 요런 데까지 바로 밑에까지. 일반 농가에는 요 잎 두께가 요 밑에 바로 얇아지거든. 예. 이거 만지면 두꺼워지. 예. 예, 그리고 이 시값도 제일 작은 게 1.6이고 2.4가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일반 농가들이 여기 가면 쪼글쪼글하거든. 예. 근데 이거는 그게 없고 요거 약간 쪼글하다가도 살이 바로 쪄버리죠. 그 지금 요 하얀 거 요것들은 저 위에 저 도마토 밭에서 온실을 가리고 왔거든요. 예, 지금 가루이 온다. 예, 온실 가리고 왔기 때문에 저녁에 물 뿌릴 때 20분 동안 요 미세 살수를 해가지고 예. 얘가 여기서 제대로 기생을 못 하도록 해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그거를 그것도 품종에 지금 따라서 보는 중이죠. 예. 다른 것 같아요. 품종에도 물론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저 농장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비분량과 먹는 양을 뭘 먹고 있냐는 거 예. 이게 제일 많이. 그래서 지금 여기 달린 고추 숫자는 엄청나게 달렸거든요. 저는 이제 골드뿌리 1차가 한 번밖에 안 넣어줬거든요, 관주로. 아 근데 지금부터 미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 품종이 저희는 조생종이고 예, 지금 사장님이 갖고 있는 품종은 이제 고수의 선택도 있지만 예. 이제 그 뭐죠? 한 6가지 품종을. 예, 지금 6가지 갖고 있어요. 다른 품종, 예. 중조생 품종이 많이 있기 예.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많이 달리거든요. 예. 엄청나게 많이 달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밀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조생은 지금 이거만큼 많이 달려도 예, 예. 생장쯤에 또 꽃이 하얗게 피잖아요. 예, 그러게 지금 너무 예, 꽃도 엄청나게 많이 피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도 너무 잎, 생식장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 잎 두께가 두꺼운데 네. 여유 공간이 많이 없다. 그럼 어떻게 여유 공간? 예, 그러면 낮에 늘 이거를 여유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물 뿌리는 횟수를 조금 늘리면 여기 영양 이동이 빠른데 네, 예. 요 얇으면서 여기 커 나와요. 네, 예, 예. 얇으면 그리고 물 뿌리는 횟수를 늘리면 영양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요 이식값을 조금 더 늘리도 괜찮아요. 2.4인데 3.0까지 올리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욕심 내지 마라. 여기서는 올해는 최고 2.4까지만 가자. 예, 지금 노지가 1.8 정도에서 약 2.0 내외 정도인데 최고점이 지금 2.4까지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럼 최저점이 1.6이라는 거죠. 최저점이 안 주는 데가 뿌리가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생장점까지 이것만큼 달았으면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달았어요. 여기까지 지금 고추가 다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 그러면 달린 상태예요. 다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안 나오고 이거 나와도 여기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식값 떨어지면 끝마름이 생겨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끝마름이 생기는 건 질소분을 가지고 못 잡아. 네. 아. 그러면 이 고추는 열자마자 살이 찌 있기 때문에 함수량이 많아서 아무리 햇빛이 비춰도 탈수가 안 돼. 이 고추는 아무리 햇빛이 비추어도 탈수가 안 돼요. 작년에는 뿌리 5천 안 쓰니까 탈수가 돼가 끝마름이 예, 있죠. 작년에 그 끝말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맹장님 보시면 이 끝마름이 되겠어요, 이게. 열자마자 통통한데. 이게 열자마자 돌아서자 이렇게 굵어져 뿐데 이 굵은 거는 끝마름이 절대 안 생겨요. 이게 열자마자 이 맨 마디 위에 바로 밑이잖아요, 여기. 네. 이게 열자마자 머리가 굵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 여기에 바로 살이 찌가 이래 돼 있는데 끝이 고추는 끝이 굵어야 된다 그 말을 계속했죠 제가. 그럼 요것도 머리에 열자마자 끝이 바로 굵어져 버렸죠. 예, 예, 이렇게. 이게 끝이 굵어야 돼. 고추가 끝이 가늘면 그건 농사 망치거든요. 이것도 봐 열자마자 끝이 굵거든요. 그러면 골드 뿌리 5천을 쓰고 나니까 우리가 끝마름이 되면 다 열리가 농사 다지가 버리는 거리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 가서 어느 곳을 봐도 고추가 끝이 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놈은 어떤 놈을 봐도 고추가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끝이 전다 그게. 그럼 여기 달린 숫자 이게 다 커버리면 여기 자체에 손이 안 들어갈 정도. 그러면 이 이상 잘할 수 없다. 이 이상 잘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단단하네. 그렇죠. 확실히 만지면 단단하죠. 예, 단단해요. 돌덩이처럼 이게 지금 좋은 놈 한 놈 잘생긴 거 따박했습니다. 자, 이게 너무 집 아저씨 거만큼 굵게 끝이. 예? 이게 끝이 이래 굵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예. 고추 끝이. 그러니까 고추 끝을 이래 굵고 나는데 얘가 일반 고추의 한 30% 정도는 더 굵다고 속살이 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고추 벗길 때 농약 그 살충제 한 번 두 번 치고 아무것도 안 쳤으니까 예, 살충제 이 고추 이렇게 두껍잖아요. 예. 맛이 어떤? 껍질 되게 두꺼워요. 아, 맛이 어떠냐고요? 맞냐? 달달하니 맛있겠죠. 달라요. 아니 근데 고추 맛도 틀립니다. 매운맛은 아닙니까요? 아, 매운 맛이 나면서도 달아요. 신미가 맛. 매운 맛이 나면서도 단다니까요. 껍질이 단단해요. 제가 한국말로 뽑으라 한 것은 껍질이 보증을 수 있어요. 보증. 껍질이 수확할 때만큼 단단할 건데요. 꽝꽝해. 네. 단단하죠? 잠깐만. 명장님도 한번 드셔봐. 매운 수. 아니 안 매워. 안 매워, 안 전혀 매워. 안 매워. 전혀 안 매워요. 수확할 때만큼 단단하죠? 전혀 안 매워. 되게 두껍지야? 네. 수확할 때만큼 단단하지야? 많이 딴. 예. 그냥 먹을만해. 다. 진짜 먹으면 진짜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한 놈 익은 게 이제 익은 게 이래 나왔거든요. 진짜 더 달라. 이게 익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진작 먹어보고 익은 우리한테 게. 먹으라게. 원래 근데 1분지에서 1분지 저는 지금 거의 다 익어가고 있어요. 다 제거를 했거든요. 아 매워. 아, 아 매워. 여기는 매워. 와 고추 많네. 아니, 여기 밑에는 와. 매워. 하나도 안 매웠는데 이 위는. 여기는 매워 이제. 이 고추 맞아요. 어지간해 갖고 내가 고추 먹고 맵다 소리 안 하는데. 그러게요. 대표님이 안 그러시는. 이야 까뚝질이 나오는데. 여기 달린 놈들이 손이 안 들어가도록 열어 있는데 이게 전년대 그 제가 야심차게 그 조용하게 개발한 골드 뿌리 5천 맹장이 정말 좋지요. 예, 효과 좋습니다. 이거 그 한번 써보면 고추 이래 열어도 물 뿌리 살이 빠지거든. 그러니까
저 바로 가갖고 늘랍니다 지금. 예. 네, 미셔야 돼. 지금 이제 밀 예. 때 됐어요. 그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뽀작뽀작 나오자마자 요 모가지 밑에까지 달리고 있는데 네. 이 끝이 뭉뚱해 열자마자 고추 그리고 이 끝이 이렇게 열매 달렸어도 예. 통통하잖아요. 끝이 아니 이것도 보셔야 돼. 이게 이 개수를 보셔야 돼 이거. 이파리 개수. 이파리. 6개 보통 다 6개씩 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무 세력이 떨어지면 이게 5개로 변해요. 아, 꽃이 이파리. 꽃이 네, 꽃이. 꽃이 이파리가 요거 열자마자 뭉뚱하거든요. 네, 5개로 변해요. 그 세력이 떨어지면. 예. 그래서 근데 세력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해남 지역에 그 배추라든지 네. 고추라든지 앞으로 이게 더 개발되면 이제 무농약이 가능하겠지. 예, 가능합니다. 예. 작년에 배추도 살균제를 안 쓰고 배추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요 미세 살수 장치를 배추밭에도 하면은 농약을 안 쓰고 예. 완전하게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올해 배추를 생산해 볼 계획입니다. 예. 그 지금 저녁에 물 뿌리니까 벌레 없지? 예, 없습니다. 예, 저녁에 없고 저녁에 와서 이제 물을 뿌리면 저도 후레쉬를 갖고 꼭 지켜서서 물 뿌려지는 동안에 지켜서서 그 나방 활동 상황을 지켜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나방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절대. 다 나갑니다. 그러면 그도 나는 숫자가 초창기보다 처음에 했을 때보다 지금은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일기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속 맑았다거나 아니면 또 후석지근할 때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요럴 때 아마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예, 확실히 그 밀도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낮에 지금도 이 신나비가 날라오는 게 저놈이 이제 좀 걱정이 되죠. 나비 그 알 깔라고. 저놈이 이제 낮에 알을 까는 건지 자 이제 먹이 활동만 하는 건지 저는 나비도요. 예, 그걸 모르니까. 나비가 거의 나비 종류는 거의 밤에 알까지. 그러니까 밤에 알 까면 안 한다고 봐야 돼요. 할 예. 필요가 없어요. 그 사춘기에서 밤에 옛날에 누에 키울 때 예. 저도 어릴 때 이게 돈 되는 놈이니까 누에 봄에 거는 이제 사가지고 하고 예. 가을루에는 우리가 종자로 받았거든요. 집에서 나비 갖다가 그 누에 꽃이 부화를 시기 썼단 말이에요. 이놈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낮에 아무리 들이씹어도 알이 안 나. 아침에 자고 아무리 일찍 깨도 알 안 났어. 그 언제 순간에 언제 알을 낳았는지 닙이 누에 꽃이 그 알 낳는 거 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못 봤지? 지금까지 카메라가 있으면 설치해놨으면 예. 한 걸 봤을 건데. 그래서 거기서 김종선 맹장님한테 사과밭에 3년을 시험했거든요. 예. 사과밭에 아침에 요거 물이 맺으면 맹물을 씻었거든요. 예. 새벽 5시에 3년 동안. 근데 작년에 이제 3년째는 사과밭에다가 저녁 8시부터 아침까지 물을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홍로 사과 900평 딸 때 물 안 뿌려진 데서 탄저병 한 나무에서 4개, 두 폭에서 8개만 있고 농약은 쳤는데도 벌레가 한 마리도 안 먹었어.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농약을 한 번도 안 쳤으면 이게 분명히 담배 나방이 많이 먹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없어요. 안 와요. 그래서 이런 나방은 없어 나방이. 그런데 아주버님 고추처럼 끝이 굵은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고추가 흙에 대해 가지고 단대병 온다 그러면 이것들은 단대병 와야 되거든요. 땅에 대해가 있는 거는. 예예예. 밑에 가서 다 그렇죠. 있으니까, 예. 땅에 대해가 있는 고추 이거 단대병 절대 안 옵니다. 이거. 예. 한금만 놓고 있으면. 안 옵니다. 안 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땅에 대해가 있는 고추 단대병 절대 안 온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수확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그 이제 온도나 시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맹장님 맞지요?
맞는 거 같지야. 아, 명 예. 정말 이게 많이 하시네. 예, 저희가 염려했던 게 해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뒤집어 봤을 때 이게 뭐 고추밖에 없지. 뭐 여위에 이런 것도 이래 굵잖아요, 끝이. 그지? 이런 것도 굵은 거는 지금 정말 굵지. 끝이. 근데 고추가 빳빳하고 끝이 굵으면 상품이 무조건 1등품이죠. 1등분. 가루가 한 최소한 15%에서 30%더 나와요. 제가 지금 현재 저희 밭을 보고 일반 농가들의 이제 고추밭을 데리고 가서 구경하거든요. 가보면 상품률이 저희 거하고는 비교가 확실히 됩니다. 저희 것은 거의 갖고 이제 반듯반듯한 고추가 그렇죠. 크고 반듯한 고추가 그 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는요. 근데 일반 농가들은 그 숫자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대개 보면 꼬부라지거나 기타 등등 이제 다른 자연에 생긴 고추가 많이 보이는데 그게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황금알 연면 시비를 하면은 그 여러 가지 걱정했던 부분들이 1차적으로 해소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작년에 연면 시비만 했을 때하고 예. 올해 간주를 썼을 때가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작년에 열자마자 거기서- 끝이 굵어져 버려요. 예, 거기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이시가 딸리죠. 작년에는 요때 요렇게 왔을 때 장애가 왔었죠. 잎에. 예, 잎에 장애가 왔어요. 뿌리에 일시는 높은데. 비료를 더 줘도 예. 안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예. 올해는 그게 풀려버렸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좋아졌다는 거는 이게 뭐 계속 이게 계속 바로 우리 이 밑에 요것도 보면 끝이 이래 굵다는 거죠. 이렇게 굵은 게 안 나오는 거죠. 작년에 골드를 안 냈으니까요. 그때 개발이 안 됐어요. 없었죠. 작년 8월 달에 개발이 돼가 출시됐어요. 그러니까 요소만 살포하고 또 아니면 이제 관주식으로 좀 관주를 해보고. 근데 이실은 높아요. 이실은 높은데 위에서 잎이 이제 성장을 뭐가 이렇게 쭉쭉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여기 다 찬 거예요, 양분이. 차 있는 상태인데 요 밑에다가 관주만 해가지고는 이님이 오히려 더 장애가 만들어진 거죠. 거기다 또 일사량은 또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제 올해 미세살수 살포하고 골드뿌리 관주하고 했더니 지금 현재까지의 상태를 봐서도 위까지 이렇게 착화가 다 된 상태고 이거 지금 현재도 뭐 새가 떨어지는 않은 상태는 아니고. 이게 저희도 고추밭 장만할 때 이제 밑거름을 올 코팅하고 요소하고 1대1로 그런 식으로 섞어서 해가지고 밭을 만들어가지고 고추를 저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것도 이제 상당히 명장님 것보다는 더 자랐어요. 예. 키도 더 자라고 예. 그게 항상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 키가 자라다 보니까 절간도 길어지고 같고 그래서 내가 명장님한테 전화상으로도 여쭤보았고 문자로도 보내드렸으면 예.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드렸고 그래서 예. 지금도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명장님 것처럼 저희들 것도 지금 현재 이렇게 다박다박다박 많이 열었어요.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 시를 재보면은 어쩐 데는 0.6 나오고 0.8 나오고 근데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요소하고 요소를 골드뿌리하고. 그걸 한번 넣어줘봤어요. 네. 넣어줬는데 날씨가 너무 가물었잖아요. 예. 녹지를 안 해요. 녹아야지만이 또 이시가 올라갈 건데 뿌려주는 고랑에다가 다 뿌려줬는데 뿌렸다고. 네, 고랑에다가. 뿌려줬는데 간주를 한 게 아니고 네. 간주를 한 게 아니고. 네, 간주를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3일 전에 네. 한번 이제 비료를 이제 물에 녹여가지고 간주를 한번 넣어줘봤어요. 예. 그리고 어제 비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제부터 와서 보니까 이제 여러 꼬랑에 이제 뿌려졌던 비료는 싹 녹았어요. 예. 녹았고 보니까 아침에 와서 보니까 벌써 요 잎이 다 비틀어져 버려요. 비틀어지게 네. 달리게. 네, 다 까져요. 까매게. 네, 그게 까져버려요, 본게. 말씀하신 것 잎이 뒤집어져요. 우리 잘못된 명장님 줄 것은 알았지. 잎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도 잎은 요만씩 해요, 지금. 예. 잎 요만해갖고 까져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보다도 더 많이 수확을 하실 그 작황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이제 아니라는 게 아니가 아니라 그렇게 된 거라니까. 지금 그거는 뿌리 5천을 일찍부터 안 썼기 때문에 네, 뿌리 오철. 고추가 커도 네. 속살 두께가 얇아요. 네, 근데 또 무게가 지금 나요. 미셔야 돼. 지금. 지금부터 미기면 살이 차가 무게 나와. 맞아요. 지금 여기는 고추 끝이 손가락처럼 뭉뚱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뭉뚱하게 만들어야 돼. 음. 그래야만이 약 최고 하나 무게가 최소한 15%에서 한 30% 올라가야 돼. 네. 그게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생장점에 비료를 더 줄 공간이 별로 없어요. 아, 예, 예. 요래 안까지 있다 뿐이지 네. 여기 사이사이는 살이째가 볼록볼록 올라와요. 예, 예. 여기 사이사이 올라와요. 그럼 요번 비 오고 나면 여기 저 한 며칠 되면 요리 더 까질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뒤집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요런 것들은 요 끝이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요 끝이 예. 살이 쪄가지고 살이 쪄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고추의 그 엠보싱을 봐야 돼요. 엠보싱을. 그 함수량이 엄청 높거든요. 어제 비가 왔으면 이게 잎이 얇아가 지금 시들어야 돼. 예, 그러죠. 그래. 예. 근데 왜? 잎 속에 탄수화물 많으니까 안 시들어. 낮에 아무리 와도 안 시든다는 거죠. 저는 비 오기 전이면은 예. 꼭 연면살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비 오기 전에 비가 이제 비가 이게 조금 오는 게 아니라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럼 뭐 그래서 연면 살포를 그 설탕도- 전에 한 거예요. 네, 설탕도 좀 더 네, 예. 다른 일을 하고 나서 저녁 때 그냥 외국인들 데리고 그냥 다 뿌려버렸어요 일부러. 그렇죠. 비 오기 전에 영양을 더 먹이 놨으니까. 예. 비 오고 나서 지금 우리가 아무 지금, 저거에 없는. 지금 12시면 예. 12시면 분명히 시들거든요. 그렇죠. 예. 낮에 가면 이거 10시 넘어가면 팩도 시들어. 예. 한 놈도 안 시들잖아. 그거는 뭐냐? 시들병 오는 거지. 예, 예, 시드는데 왜 안 시드냐? 얘가 뿌리 오천의 그 질소 고정력을 가진 거에서 지상부에서 연면실에서 그걸 더 많이 가져오게 만든 거죠. 그렇죠. 여기 함수 받아들일 준비가 이 잎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분을 함수량이 많이 써야 많으니까 안 시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더위를 안 타, 이게. 예. 그래서 더위를 안 타고 함수량이 많은 고추는 끝말은 네. 배가 고파서 시드는 게 없다. 예. 올해. 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칼슘제를 쓰진 않아요, 아무것도. 예, 예. 안 썼는데 그리 껍질이 그리 두껍다는 거죠. 하여튼 이 고추는 오면 그 1인당 한 몇 개씩 따가가지고 반찬으로 써있어. 이거 농약도 안 치고 참 좋습니다. 농약을 하나도 안 쳤는데 그러게요. 이게 농약을 고추 그 터널 뱉기가 한 번 치고 농약을 두 번 치고 안 치는데 새 농약이 물보다 조금 진해. 뭐 그렇든 말았든 새 농약이 예. 농약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든 말았든 이 고추밭에는 농약을 안 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올해 그 이 작황이 하여튼 고추 가지가 이게 올라갈 때 이 무릎팍 이게 굵고 좌우로 빼딱빼딱해야 돼 이게. 근데 여기까지 끝까지 모가지까지 지금 고추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바람 불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주당 한두 번씩 나오고. 예. 이게 지금 달린 거로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달린 양으로 보면 예. 엄청나거든요. 주당 한두 번씩 나도 봐요. 주당이야. 근데 이제 실상은 저희가 이제 그 정도 밑에 달리는 것은 일반 농가들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달린다고 봐요. 다 기본적으로 예. 달리는데 저희가 이제 황금알을 했을 때 지금부터 이 달리는 거 예.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열매가 많이 찼기 때문에 일시 정도 다 이제 순머지 정도가 오거든요. 이렇게 예. 순머지가 오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요 기간이 얼마나 짧게 잠자는 시간이 짧게 되고 바로 깨어나서 성장을 다시 해서 얼마나 또 달리느냐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끝마름이 이제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예예. 좋았다가 달고 나면 예. 끝 말라 가지고 호록 떨어지지. 작년에 고수의 선택 아니요 저 작년에는 그 순돌이와 대근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다른 품종 그 뭐 강한 칼탄인가 그 AR 품종을 칼탄. 했을 때 AR 칼탄이 아니 무적이네. 강한 칼탄이었어요. 거기서 그 품종에서 저 위에 따로 했는데 거기서만 좀 그게 더 심하게 나왔어요. 품종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저 품종에 따라서 좀 차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흡수력이 틀리니까. 예, 그죠. 그러면 강한 칼탄을 쓰면 예. 황금을 옮기면 더 수확이 많다는 거죠. 잘 먹으네. 고추를 더 많이 의미- 달리니까. 그것은 그렇긴 해요. 예. 더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리니까 예. 이것처럼 먹어만 내면 예. 더 다수학 품종이다. 그때 골드 뿌리 했으면은 작년에 그렇게
예. 안 없어졌어요. 예. 고추뿌리를 하니까 확실히 다르다. 지금 올해 틀리다 이거지. 예. 이제 근데 지켜봐야죠 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 우리가 이 고추가 키가 안 컸잖아요. 예, 예. 일반적으로는 이 씨가 높으면 키가 큰다까지 비료 더 주면 안 커요. 비료 더 주면 키 안 커요. 예. 비료 더 주면 키 안 큰다. 근데 한금을 놓고 알면 비료 더 주면 키가 안 크는데 일반적인 농가들은 비료가 많으면 키가 큰다 그러죠. 네. 사실은 비료가 이 씨가 맞으면 키가 작아져요. 그 지금 이 정도 달리는데 키가 안 크고 요 밑에 바로 요 이래 달리는데 모가지가 이게 좌우로 빼딱빼딱하거든. 여기 가지가 예, 예. 빼딱하면서 요 무릎팍이 굵거든. 예. 여기 굵고 이거 여기 아주 굉장히 예. 저도 올해 특이하게 본 게 요 부분이거든요. 예. 마디가 굵고 대표님이 항상 교육을 하시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이게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사각이 되면 좋다. 예. 마디가 아니, 이 굵고 부분에서 좌우로 여기가 빼딱빼딱해. 굵어야 되거든요. 마디가 굵고 좌우로 빼딱빼딱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래야만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체간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 이동 속도가 원활하게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굵어지는 거거든요. 예, 마디가 굵어요. 예. 마디가 굵어진다는 얘기는 봐도 커진다는 얘기고. 대표님 기름 소독을 할 때 귀공이 닫히고 열린다. 그 몇 시쯤에 귀공이 닫히고? 저녁에 가면 고추밭에 가면 머리를 숙여. 예. 그 시기가 기공따는 시기. 시간으로 이렇게 까지는 시간 이렇게. 아, 요렇게 뒤집이지, 요렇게. 예, 까지는 시간. 고개를 숙이는 거. 예, 예, 보여요. 예. 예, 잠잘 그러면은 때- 귀공이 닫힌 것이고 예. 아침에는 몇 시 정도 열려요? 아침에 이제 목고기 든다니까. 아, 고개가 들면은 예. 귀공이 열린 것이다. 예. 그게 궁금했거든요. 벌써 여명이 들면은 다 예. 샀어요. 예. 그게 아침에. 아침에 미리 든다니. 고기를 들면 기공이 열린 거고, 고기를 숙이면 기공이 닫힌 거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맹장인 해보니까 골드 뿌리 관중 효과는 예, 확실히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골드 뿌리를 대표님이 지금 여기다 지금 골드 뿌리 관주하려고 또 추가로 주문을 해놨는데 예. 해서 갖다 놨는데 지금 아직 더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조금 더 돼. 좀 더 지켜본 뒤에 비가 오고 나도 도로 시들지도 않고 살이 쪄 있고 예. 여기 요 사이가 볼록볼록한 게 여기 살이 쪄서 그런 겁니다. 야, 그렇게, 예, 살이 쪄서 그래. 예, 그래서 전에 가리 가다가 아직도 노랗게 있는 거예요. 여기 심줄에. 옛날에 가리 가다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 예. 가리 성분 비료가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가리 쓰질 않았는데 작년에도 안 쓰고 몇년 전에 치가 지금 인산가리나 마탄 질산가리든지 이 예. 부분은 벌써 2년 전 3년 됐거나 3년째니까 벌써 2년 전에 쓰고 전에 안 썼거든요. 2년 동안 안 쓴 거예요 지금 전혀. 요소하고 완효성 비료만 썼는데 그것만 갖고 지금 요소만 추비를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가리가 좀 많이 남아서 이제 연맥이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가리 아직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가리가 있다 소리를 갖다가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현 기술센터의 토양 분석표나 예. 그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그거에 그렇죠. 대한 그래서 것은 우리 없어요. 농민들이 실패하는 주 원인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배할 때는 이게 이제 질소분을 커버를 못할 때는 가리가 가다돼도 NK를 써야 될 때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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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약간 딱딱해지거든요. 예. 딱딱해지고 질소하고 두 가지를 맞추면 이거 끝마름을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걸 연매시비로 가리를 써버리면 또 나빠져요. 더위를 타요. 그때 쓰면요. 예, 뿌리로서는 NK를 좀 30에 10 정도, 12 정도 NK를 쓸 수가 있는데 예. 그럼 지상부에서 연매시비 가리를 쓰면 또 나빠져요. 예. 예,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예. 그러면 얘가 그 영양 이동 빨라 더 두껍게 얇아져 버려요. 예. 뿌리로서는 좀 먹는 건 괜찮다. 안 됐을 때는 요소만 주면 또 단점이 또 숨어 있겠네. 요소 주는 단점은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러는데 문제는 끝이 가늘다는 거죠. 예. 가늘면 끝마름이 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끝마름을 해소하고 많이 달리고 하고 힘있게 만드는 거는 골드 뿌리 5천 관주라는 게. 예. 간주했을 때 고추는 바르고 끝이 굵어야 된다. 그러면 골드 뿌리하고
30-10, 10을 같이 했을 때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가리가 많아서 할 필요가 없어. 아니 근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가을에 같은 거 많은데. 끝물 익힐 때는 예. 그때는 위에 옆면십의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 온도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써주니까. 끝물 익히기 때는 물 500에 염화가리 3kg씩 들어가면 돼요. 썰이 오기 40일에서 45일 전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상태에서 요것만 따고 수확을 하고 걷어버리거든요. 8월 15일 되면 벌써 걷습니다 다. 8월 15일 되면. 예. 배추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배추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배추가 팽당 10,000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봐야죠. 예, 팽당 10,000원. 예. 고추 쪼매만 듣다면 팽당 10,000원인데. 그러면 왜 밭갈이 또 할 거냐? 그죠? 이때까지는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접었는데, 예. 배추를 다 해도 팽당 10,000원 한데 죽을 고생해야 되는데, 이거 다 걷고, 고추를 끝까지 가는 게 경쟁이 더 높다. 한 것만 따면 되니까. 태풍만 없으면 끝까지 예. 가봐야겠어요. 태풍이 와도 경쟁이 많다는 거죠. 예. 그때까지 여름 걸면 우리 먹으면 되니까. 그래도 10,000원치 나온다 팽당. 근데 더 많이 하시려고 예. 배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밑에서 가을 되면은 참말로 쫙 올라오면서 고추 한 20개 달리는 거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얘들보다 품질이 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아, 여기는 네. 문제는 9월달에 태풍 때문에 그래요. 태풍 때문에 예. 대개 보면 우리 해남- 지역은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염려가 되니까 태풍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철거하고 배추 심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일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예. 이제 관행이 해도 통장에 돈이 그래도 차있는데 예. 지금은 제가 볼 때 노타리 채가 배추 심어봐야 믿을 수는 없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차라리 그보다는 고추를 태풍 와가지고 완전 직접 와가 때린다 치더라도 이거 피해 30% 정도밖에 피해 안 나거든 이게. 예. 생각만큼 이 정도 일 되고 나무가 자리 잡으면은 그러고 네. 이 건물망 이게 의외로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피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옛날보다는 다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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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지금 살이 찌고 있으니까 예,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부 살이 쪄가지고 통실통실 살이 쪄가지고 뒤집기를 하고 있다. 이게 한 입. 그리고 하엽이 여기에서 비분을 다 잡고 있다 아직까지. 예, 그리고 크게 염려 안 하셔야 된다. 여는 것마저 상품이 다 열고 해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황금알 농법 대표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1일 해남 황금알 농법 박수환 맹장님 노지 고추밭에 봄에 터널에서 벗기고 살충제 2번, 육묘 때도 이거는 균제를 살포 안 했다. 그리고 지금은 미세 살수 장치로서 저녁 8시에 20분 물을 뿌리고 아침 5시에 한 7분 정도 물을 뿌려서 지금 현재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도 살충제, 살균제 아무것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농업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변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다. 소비자는 농약을 싫어한다. 그렇게 한번 현장에서 말씀드려보고 고추가 달려도 너무 많이 달렸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이렇게 좋은 모습을 정말 감사하다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월 15일